10일에서 1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합참의장이 만납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는 처음 열리는 회의고 한미일의 앞으로의 그 군사협력이랄지 안보협력 방향을 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세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이제 그 3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일환으로 작년에 첫 번째 회의가 일본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한국에.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이 18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요시히데 통합막료장, 일본의 합참의장이죠. 통합막료장은 사실 이전 막료장이 온 것으로부터 15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겁니다. 공동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든지 또 미사일 경보 정보를 동시에 이제 이 공유하는 그런 체제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한미 간 필요한 논의들, 한일 간의 안보 현안 논의들 그런 것들도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댄 케인 합참의장은 사실 최근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이르면서 미국 내에서 이 댄 케인 합참의장의 좀 지위라든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깊이 받게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포르도라든지 핵시설을 B2, 그다음에 GB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 공격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건데 사실 부통령이라든지 또 안보실장, 국무장관은 조금 짬짬하고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댄 케인 의장은 단호하게 우리 조종사를 이렇게 보호하고 만약에 이란이 할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신뢰감이 있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 작전 과정을 아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특히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사실 소령 출신이고 최근에 또 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국방장관보다는 합참의장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작전이 이어지는 동안 2주 동안 전후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계속 있으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 댄 케인 합참의장의 위상이 한창 올라갔고 그 의장이 이번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도 이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 한미동맹과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을 하다 보니 역시 최근에 이제 군사적 이슈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봅니다. 그 나토에는 국방비 인상을 요구했던 적이 있고 또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들도 일부 흘러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힐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케인 의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시기에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줄인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와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가 그 케인 의장이 오게 되면 우리가 협상하고 대화할 내용 자체는 그 한미일 관련해서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의 문제 이 문제가 주 의제지 지금 뭐 주한미군 관련된 것은 의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얘기는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의제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놓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뭐 피해 갈 건지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건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두고 케인 의장이 어떤 질문을 하든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군을 감축하는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합참 의장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잠시 짚어주신 대로 현재의 한미일 안보 협력은 큰 틀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우리도 이제 미국과 NCG를 출범하는 등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일 안보 협력 방향이 좀 변화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에 굳건한 바탕을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번 G7 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서 그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그 틀 내에서 이번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도 군사협력 실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주로 얘기할 것이고요. 네. 이제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는 사실 합참의장의 직접 협상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 입장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협상의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의 뜻을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나토의 국방비를 5%까지 2035년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대단한 성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동맹국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서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 한반도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방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어떤 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어떤 협력, 협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